자,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시작이 반이에요. 끝까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공부했다는 그 자체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남아있잖아요. 졸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요. 자관 여러분들 존경스럽네요. 자, 14쪽 어디 가셨어?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자, 14쪽 19번 아주 중요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면세점은 취득세에서 쓰는 거죠. 취득,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을 신고하니까 취득, 세액하면 틀린 지문 이하. 그럼 취득,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 똑같은 지문이에요. 왜? 가액을 신고하면 그게 과표가 되니까 취득, 세액에 속지 말자.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그럼 전후 여러 차례 취득하더라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한 건 등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 포인트가.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50만 원 여부는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매회 사실상 연부 금액을 신고하죠. 20억 매회 신고하는 게 과표예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연부 50만 원은 총 금액을 갖고 따지고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연부 금액을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최저한세, 최저세액자가 있죠? 얼마 미만? 6,000원 미만. 미만이라도 6,000원으로 한다,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 걷습니다. 취득세는 안 걷는 거고. 자, 재산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 소액 징수면제. 요건이 뭐다? 미만이야,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미만이, 자, 괄호가 그래서 뭐예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미만.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를 짓고 있어? 미소. 미소야, 미만. 소액징수 면제.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3 보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지방세만 이런 거 있고 국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정리해야 돼. 지방세, 국세는 이런 게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다가구, 원투룸, 3층 이하. 그래서 이 다가구는 항상 세법은 딱 정해져 있어. 분리된 부분 또는 구획된 부분. 이 용어가 등장하면 여러 개로 봐.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1주택. 각각 하나로 봐요. 하나로.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고요.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구획된 부분이 나왔잖아. 각각 1구로 봐요. 여러 개로 본다고요. 공동주택으로 봐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고 소유권이 아니니까 재산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 분리된 부분. 이거를 1구로 봐요. 즉 각각 1구로 본다는 거죠.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는 거야. 공동주택으로. 그럼 나왔다. 부속토지도 9개로 구분해야죠.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거는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즉 각각 1구로 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부속토지도 9개로 나눠야죠. 그럼 부속토지를 나눌 때 드디어 나왔다.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러나 주의하자.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합니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면적 비율로 나누고 세금 액수를 나눌 때는 항상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와 세액을 나눌 때는 지문이 달라져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종부세. 자, 종부세는 세금 혜택을 줘서 원칙이 하나야. 하나예요. 그 나왔잖아. 2번. 구획된 부분이 나왔죠? 그럼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로 봐.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여러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대업에서도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에서 구분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각각 하나로 보고. 자, 그 다음 양도세. 자, 용도 변경에서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별 딱 붙이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럴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그래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이렇게 해서 다가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래서 자, 취득세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용도로 본다고요.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는 거야. 왜? 고급주택 피하려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연면적이 넓어서 고급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봐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재산세, 한동. 한동은 뭐라 그랬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따로 봐. 한동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한동은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 이게 뭐라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집합건물이잖아.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그러나 1구가 이게 상가주택이에요. 개인 소유. 그래서 재산세는 50% 이상. 분수로 나와 50% 이상. 이게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한동은 집합건물이야. 주상복합 아파트는 따로따로 봐요. 그러나 1구는 조심해야 돼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 그리고 양도세 이제. 양도세는 팔아먹을 때,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주택. 그 2번은 뭐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따로따로 봐서 상가는 과세를 합니다. 그 재산세는 어떻게 봐? 재산세 2번.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요. 50% 이상. 그러나 양도세는 뭐다? 클 때만 전부 비과세예요. 9억까지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왜 따로따로 봐? 상가는 과세하려고. 그 재산세와 종부세 헷갈리면 안 돼. 1구. 잘 정리를 하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이거는 기적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기적이야, 기적. 그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진짜 기적이요. 요즘 자격증 붙는 사람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따요. 자, 그 다음 15초.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 취등록면허세는 규정 없음. 능력이 있으니까. 자, 재산세. 얼마 초과? 250 초과. 숫자.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요.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 그래서 250, 3개를 줄줄이 가야 돼. 250, 양도세는 1000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이게 포인트야, 일단은. 그럼 분할납부는 신청해야죠? 납부기한까지 내에. 납부기한까지 하는 거야, 현찰이니까. 그럼 2개월. 그럼 4번이 매년 출제되잖아. 분납세액은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50% 이하. 절대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분납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종부세는 4번에 1번.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똑같은 거요. 초과하는 금액이나 차감한 금액이나 똑같다고요. 자, 양도세는 1000초과. 그럼 1000초과요. 1000초과 2개월. 근데 2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250만 원 초과죠. 두 녀석은 이게 딱 정리가 되고 양도세는 1000초과. 그래서 1000초과에서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따라붙고 2천만 원 넘어갈 때는 50% 이하. 이렇게 정리 잘해야 돼요. 4번 갖고 정오답을 만들어요. 4번. 자, 물납. 자, 5개 중에서 물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요건이 1000초과, 일명 물천지. 1000초과예요. 근데 물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여러분들 동네는 여러분들 동네 것만 받아준다고요. 밖에 거는 안 받아줘요. 그리고 신청은 10일 전까지 하고 허가 여부는 5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스가 떨어지면 평가는 과세 기준일 연재 시가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시가로 평가하는 시가는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시가로 본다. 공시 가격이잖아.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난다. 그러니까 국세는 20, 30% 손해 나니까 물납이 폐지 하는 사람이 없어. 1번, 2번, 3번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이게 공시 가격이잖아. 그리고 4번, 5번, 6번, 이런 7번 이런 것도 시가로 본다. 그럼 시가가 제일 어렵게 나왔을 때 6번이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일 때는 높은 가액 하면 큰일 나요. 항상 기준 시점은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여러 개 중복되면은 절대 높은 가액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과세 기준일이 등장한다. 그래서 됐고. 자, 세부담 상한도. 세부담 상한은 매년 내는 세금만 따라가요. 매년.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 가격 안 따져. 왜 주택은 가격을 따져? 서민들이 살잖아. 그럼 대부분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 3억이야. 그럼 시세는 4, 5억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5%만 올려라, 작년 대비. 자, 중요한 거는 종부세야. 자, 토지, 종합별도 똑같아요. 150. 그러나 주택은 법인은 세분담 상한이 없어. 법인은 무조건 무한대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근데 2주택은 150. 니은 2주택인데 둘 다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300%까지 올라가요. 아, 이거 고치라고요. 200이 아니라 300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니은이 300이라고요. 300.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도 300이다. 그래서 300으로 가는 거는 니은과 디귿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50이에요. 자, 그 다음 까만 거. 직전연도. 과세균연제 실제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부담 상한 따질 때는 뭐를 따진다? 직전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년도 소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올해 집 사서 여보세요. 올해 8억짜리 집 샀는데 16억으로 뛴 거야.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죠. 올해 샀으니까 작년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직전년도 소유를 불문하고 그럼 전 소유자가 세금 냈겠지? 그거를 참고해서 세부담 상한으로 계산한다. 그 뜻이야. 불문하고. 그 다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어. 그럼 재산세는 빼줘야죠. 겹치는 부분은.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같은 재산이니까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라.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매년 내는 세금 반드시 필수예요.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 세 개인을 이렇게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가산세, 가산금, 기한 후 신고 등등등 나와 있네. 그죠? 수정세,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돼. 취득세. 자, 신고를 안 했다.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는. 신고, 무신고하면 박스 몇 프로부터 20.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40이 붙고, 일반 과세는 10% 붙고,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이 붙어. 그래서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리고 납부는 일별 계산하죠. 하루하루. 납부는 하루하루 계산해요. 하루에 얼마씩부터? 10만 원당 25. 납이요. 단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체납된 조세의 한도를 75%를 한도로 합니다. 이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성실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요.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너는 불성실했으니까 가산세를 붙이겠다.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불성실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용어를 바꿨어요. 국세는. 자, 그 다음 중과산세 배웠잖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 80% 붙죠? 중, 이거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다.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했으니까. 다른 데는 절대로 안 써요. 그래서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다른 데는 안 써요. 그 다음 4번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었지?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하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보통징수하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납기 내야 안 내면 그 다음은 가상금이 붙어요. 가상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연체이자. 지방세는 가상금을 써요. 올해까지. 그러나 가상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금은 지방세만 쓴다고요. 국세에서는 가상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위에 2번과 4번을 합쳐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가상금은 몇 프로부터? 3%.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0.025%. 국세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뭐로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씁니다.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상금 이렇게 써요. 따로따로. 국세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뭘로 쓴다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쓰는 거예요. 국세는. 자, 그 다음 가산세. 구체적으로 1.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 안 했잖아. 불성실했죠? 그럼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세금을 늘리는 거야. 그럼 세액에 가산하니까 이거는 뭐다? 세목이다.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요. 가산세는 세목. 세금의 이름이 된다고요. 세목. 그 다음 해당 조세를 감면받았어. 그럼 본세만 감면해줘요.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거지. 그럼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가산세가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공제를 해버리겠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퉁치는 거야. 다만 이게 중요해요.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가산금은 연체이자예요. 그 다음 6번. 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세 글자로 뭐야? 부가세야. 그래서 부가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적용 안 해요.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러나 가산세를 적용 안 해. 무신고든 과소. 그러나 납부는 적용해요. 신고만 적용을 안 한다고요. 무신고, 과소신고. 자, 그 다음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한번 쫙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도 취득세랑 똑같아. 똑같아요. 자, 재산세로 들어가요.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온다.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 가산금 3%부터요. 또 연체하면 중과상금이 붙어요. 30만 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매월 0.07%,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3%는 무조건 붙지만 중과상금은 30만 원 이상만 붙어요. 미만은 안 붙는다고요. 미만은 적용 배제. 그리고 2번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함께 적혀 있을 때 30만 원 여부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판단한다. 합산하면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붙잖아. 그리고 2번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들이잖아. 과세권자는 과산금을 배제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절대 4번 뭐가 나올 수가 없다?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다. 가산금만 나와요. 연체이자. 그러다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그래도 종부세 나왔잖아. 그래 납부, 지연, 가산세잖아. 납부, 지연, 가산세 3% 붙잖아. 근데 2번이 이거 뭐다? 이거 중과산세야. 이게 중과상금이라고요. 5년간부터 일일 10만 분의 25. 일반 가산세는 3%가 붙고, 알아들었나요? 이게 가산금이었죠. 중과상금은 일일 10만 분의 25. 5년간 따라붙어.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중과상금이에요. 과거의 중과상금이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는 거야. 3%는 무조건 붙고 1월이 지날 때마다 1일 10만 원당 25씩 5년간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중과상금은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요. 중과상금이 국세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1번은 일반 가산금이고 2번은 중과산금이야.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리고 까만 게 중요합니다. 선택 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그래서 1번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어 10%.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럼 적게 신고했을 때만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10%. 그리고 3번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쓰는 거다. 그래서 종부세는 가산금을 무슨 용어로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 거예요. 가산금이. 그리고 중과산금도 뭘로 바뀌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바뀌었다고요. 1번이 3% 일반 가산금. 2번은 뭐다? 중과산금이야. 5년간 하루하루부터요. 이거 1번, 2번을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 그 다음 양도세. 양도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 뭐랑 동일하다? 취득세. 그러나 국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떤 용어를 쓴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그래서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쓰는 거예요. 취득세는 뭐를 써? 2번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에서는 뭘로 쓴다? 납부지연가산세. 불성실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읽어봐요. 읽어보면 되고, 자, 3번 봐요. 이게 이번에 포인트야. 3번.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합니다. 신축, 중축했어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숫자가 5년이에요. 5년. 5년 이내에 팔았다고요. 양도. 자, 20억에 팔았어. 20억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20억이죠? 신중축해서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뭐야? 건축비잖아. 건축비가 5억이야. 5억에 지어서 2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건축비가 5억이라면 그럼 양도세 15억 남았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 5억에 지어서 20억에 5년 이내에 팔았어.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해로 신고 안 하고 뭘로 신고하는 거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그럼 5억보다 이게 커 대부분. 건축비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니까 12억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거다고요.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잖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12억이 계산된 거야. 그럼 양도세 띄어먹었지? 원래 5억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띄어먹었어? 그냥 띄어먹었으니까 세금을 늘려야지? 몇 프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5%를 가산합니다. 무조건. 뭐에 5%를 가산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숫자가 5예요. 중요한 거는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산출세액의 5%에 속지 말자. 그리고 중과산세는 없고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이 나온다. 자, 근데 위에 동그라미 2개잖아. 무신고했잖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죠? 20% 10% 붙잖아. 위에 까만 거. 근데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선신고 후 확정신고까지 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20% 붙었잖아. 과소 10% 붙었잖아. 그럼 과소는 수정해서 신고하면 절반을 감면해 준다. 이거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원래 20% 신고불 붙어 있잖아요.
과소신고 10% 붙어 있죠? 그러니까 수정신고하라 또는 신고하라 50%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50%를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자, 확정신고납부와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 율은 동일하죠? 다만 이게 가끔 출제돼.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죠? 그러면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 또 붙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단서가 뭐라고? 예정에 가산세가 붙어. 그럼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요 정도. 그래도 가산세, 가산금 정리 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은 끝나고 총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론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총론에서 26번. 성립과 확정 시기는 필수예요. 그럼 취득세 나왔잖아.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지문이 길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무신고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취등록면허세.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잖아요.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는 언제?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만 하는 거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거 이름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6하나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7하나예요.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6하나 하면 틀려요. 7하나. 7월 1일 날 성립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사업소 주민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다. 틀려요. 7월 1일이에요. 자, 종부세. 자, 종부세도 6월 1일. 6월 1일 날 성립하고 원칙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러니까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길게. 그 다음 양도세는 1번, 2번으로 나눠야 돼.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1년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무신고는 똑같고 항상 무신고는 똑같은 거야. 신고 납부하는 셈. 근데 예정신고는 2번. 말일날 성립해요. 예정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는 금액에 달해 말일날 성립한다.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예정신고는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 확정신고는 12월 말일날 세금 계산해서 그 다음 내년에 5월 달 내는 거고 그다음 예정은 말일이 붙어야 돼요. 성립할 때. 그 나머지 밥풀떼기. 자,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이거 본세 따라가잖아. 그럼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세 가지는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본세 따라가니까 지방소득세도 본세의 10% 별도로 납부하는 거지. 특별징수한다고요.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확정도 뭐다? 본세 따라가니까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세액이 확정돼요. 본세랑 같이 확정한다. 자, 가산세.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되. 자,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요? 가산날, 국세, 지방세. 줄여서 본세.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시부과하는 조세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조세부탈 사유. 수시부과할 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그 다음 국세, 가산세 밑에. 자, 무신고, 과소신고다. 자, 국세를 무신고, 과세신고하면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한다. 경과해야 가산세가 붙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납부지연가산세다. 이거 일일 가산세야. 이 일일마다 경과할 때부터. 아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랬죠. 일일 얼마부터.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가산세, 일별가산세라고요. 그래서 일일마다 나와 있죠? 그날이 경과할 때 붙는다고요. 일일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거 3% 가산금이야.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하면 3% 붙죠? 그럼 3%는 언제 붙는 거야?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래서 2번은 일별 가산세를 물어보는 거야. 일일이 지날 때마다 붙는 거고. 그리고 3번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포인트가 고지서. 그럼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 3% 붙는다고 그랬죠? 이 3%에 대한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해야 붙는 거지.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사유가 없어. 소멸시효만 중단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이런 게 있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소멸되는 사유,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5개가 있죠. 소멸 사유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적어요. 납부하면 없어져요. 충당되면 없어져요. 부가 취소가 돼도 없어져요.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소멸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거를 꼭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번 시간에. 납부하면 없어지고 충당되면 없어지고 부가 취소가 돼도 없어지고 제척기간 만료가 돼도 소멸되고 소멸시효 완성돼도 없어져요. 5개.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는 제척기간엔 안 써요. 어디에만 쓰는 용어다. 소멸시효. 왜? 돈 걷는 게 목적이니까. 소멸시효만 쓴다고요. 중단과 정지 사유는 중단이 뭐예요?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정지는 뭐다? 남은 기간을 갖고 5년을 시작한다고요. 그럼 첫 번째 칸. 중단 정지 나왔죠? 중단 사유 4가지가 있어. 중단은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어떨 때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교부 청구한다. 압류한다. 이게 중단 사유입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 낼, 세금을 포탈날 사유가 있는 자는 중단 사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났어. 우리가 세금은 몇 년을 버티면 세금을 안 내? 5년. 4년 버텼어요. 1년 남았잖아. 그럼 고지서를 보내면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이라고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것들이야. 그러나 정지는 남은 기간을 갖고 5년을 따져요. 분납을 신청했다. 연부 연납을 신청했다. 이런 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정지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정지야? 기간. 이런 기간이 들어가면 정지사유야. 기간이 없으면 중단사유야.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이제 문풀에서 다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척기간 원칙 몇 년? 5년.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 10년. 이게 1번, 2번, 3번이 기초예요. 무신고하면 7년, 무칠래. 사기부정 10년. 나머지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는 4번을 물어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1번, 2번은 10년으로 갑니다. 상속증여, 신고를 안 했어. 취득세를. 그럼 취득세 제척기간 이런 경우는 10년이야. 명의신탁도 취득세 내야지. 그래서 1번, 2번은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길어. 이럴 때는 10년. 4번 상속증여 받으면 취득세 내야 하잖아.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요. 명의신탁하면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래도 기초는 뭐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양도세 아래 봐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씁니다. 양도세와 동일한 걸 쓰지 않아 10년 또는 15년을 써.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둬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 10년.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은 기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와요. 소멸시효는 몇 년 안에 동거가 돼요? 5년. 그러나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몇 년? 10년 안에 걷어야 돼요.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 안에 걷어야 되고. 그러나 국세는 얼마? 5억 이상이야. 5억 이상은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이라고요. 5천만 원은 지방세 용어예요. 5억 이상은 덩어리가 크니까 국세.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일. 이거 별 딱 붙여. 이거 5번 출제됐어. 3번 제척기간의 기산일. 1번 신고하는 세금은 5년을 언제부터 따져?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다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죠? 언제부터 따져?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부터 5년 동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둘 다 뭐야? 다음 날부터 따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이야.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2번 재산세, 종부세는 5년을 언제부터 따진다?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기준일.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8번 피담보된 채권. 자,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 전세권이 경합을 벌이면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겠죠?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조세 채권은 세금이에요. 세금의 법정기일은 거기 언제 까만 거 나왔잖아요.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일이라고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뭐라고 나와서?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에요. 요렇게. 법정기일 조세채권. 그럼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어떻게 배당 순서를 정한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 중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일이야. 취득세는 뭐야? 신고일이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자,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그러나 자,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 하나, 둘, 세 개는 순서가 빠른 걸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저당권, 전세권은 법정기일이 뭐야? 등기일.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법정기일이 뭐야? 신고일. 이거 신고일과 등기일을 비교해서 빠른 거를 우선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재산세, 종부세는 이거 뭐야? 당해세. 당해 재산의 당해세는 법정기일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받습니다. 밥풀떼기 포함. 피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위의 것들은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 위의 거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이란 재산, 증여란 재산에 부과된 거죠.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신고하는 세금은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여러분들이 꽉 잡아줄게. 재산세, 종부세 따라다니는 거 이거. 자,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야?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조세채권이 우선하죠, 항상? 당해세는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죠?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 두 번째 까만 것. 담보가 1순위예요. 압류가 2순위고. 그 다음 교부 청구가 3순위다. 담보가 1순위예요. 담보. 그 다음 압류. 그 다음 교부 청구. 그리고 징수금도 징수순위가 있어.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집행비용.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 그래요. 이건 세금보다 항상 1순위야.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그러나 국세는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금은 지방세 용어를 쓰는 거다. 자, 첫 번째 알아야 게 뭐다? 위에 거 재산세, 종부세 옆에 끼어있는 것들은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지? 신고하는 거는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자, 그 다음 자산평가. 이거 자산평가 마무리합니다. 자, 취득세는 시가표준, 용어정리, 시가표준액.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적어야지.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 적으세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옆에 주택은 단독은 뭐다?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뭐다?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 그래서 1번, 2번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쓰잖아요. 1번, 2번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건축물은 어쩌고저쩌고. 누가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어쩌고저쩌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똑같고. 자, 재산세. 재산세는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시가표준의 기준이야. 근데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꼭 붙어야 돼요. 1번, 2번, 3번은.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평가할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1번, 2번, 3번은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아요. 종부세는 빼는 거야.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률적으로 몇 프로야? 다 95야. 다 95라고요. 단 법인은 안 빼. 법인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갚여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양도세. 기준시가잖아.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지역. 그러나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 지정지역이 나오면 개별공시지가에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씁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 일반 지역은 그대로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주택은 똑같잖아. 그럼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국제에서는 기준시가로 써. 단 지정지역의 땅은 배율 방법을 쓴다. 그 다음 1번 건물은 국세청장이 만들고 지정지역의 건물은 일괄 합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번이야. 4번의 1번 부동산 취득권리 분양권이잖아.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한 금액을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불입한 금액.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넣어야 돼? 프리미엄을 합쳐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프리미엄을 빼고 출제하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작년에 4번에 1번이 답이었잖아. 딱 보니까 프리미엄이 없어. 그거 답. 얼마나 세법이 쉬웠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10분만 더 해야 되겠네요. 임대요. 자, 10분 이어갑니다. 10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되니까. 자, 테마 2입니다. 근데 테마 3은 뭐예요? 지금까지 중요 개정세법을 지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읽어봐야 돼. 다 5로야. 다 5야.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중요 개정세법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임대. 임대는 양도가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요. 사업이니까. 자, 그럼 비과세도 있다. 근데 사업소득에서 언제나 출제되는 게 뭐다? 공익 관련.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야. 근데 무슨 관련? 공익 관련은 사업이 아니다. 사업 소득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야. 공익이 붙으면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바뀐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도 있네요. 비과세는 1번이 뭐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 어디에 이용해? 작물 생산.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작년의 답이 1번이 답이었어. 딱 보니까 1번 비과세. 이게 정답. 자, 2번. 1개의 주택을 비과세합니다. 1개의 주택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까만 거, 국외 소재주택은 과세합니다. 하나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하나더라도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9억 기준은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 실지거래가액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야. 임대한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 국외는 조심하자. 국외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 없어. 무조건 과세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잖아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해야 돼요. 항상 뭐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채, 두 채,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 과세를 해요. 그리고 전세는 몇 채부터? 세 채부터 과세한다. 이게 기초입니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요. 한 채더라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예요. 한 채더라도 까만 거 두 가지는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 초과 9억 기준이에요. 9개 거 과세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 한 채야. 고가주택 한 채 갖고 있어. 그럼 월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 놓으면 다시 고가주택 한 채 갖고 있어.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됐어요? 그리고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 두 채부터 과세하죠? 총 수입 금액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고요. 총 수입 금액이. 그래서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인데 월세 받죠?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과세한다. 과세하되 14% 분리과세와 6% 종합소득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7번.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죠. 손해났네. 그럼 종합소득 이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보세요. 상가를 임대합니다. 손해가 났어. 결손금. 공실 등이 생겨서. 그럼 종합소득에서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가는 투기 목적. 그러나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제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가예요.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공제해줘요. 종합소득에서.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주택은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그래도 주택은 공제한다. 상가는 공제하지 않는다. 첫 번째 줄이 상가야. 영업용 건물. 그러니까 다만 주거용 건물이 뭐다? 주택. 자, 주택수. 아까 배웠잖아. 다가구는 하나. 구분 등기일 때는 각각 하나. 그 다음 공유 소유주택은 1번만 알면 돼.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야. 그리고 2번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가 각각 하나야.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예요. 그까지만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돈 받으니까. 임대료 받잖아. 그래서 주택수로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면은 주택수로 계산 안 해. 내가 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임대료 받잖아. 내 것은 아니지만 주택수로 계산한다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야?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합산한다.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2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따질 때?
주택수.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그 다음, 자, 2번. 전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전세는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 3주택 이상 과세하죠? 그리고 뭐를 따져? 보증금.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초과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출제되는 거 3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전세금은 돌려줄 거지? 내게 아니잖아. 그럼 전 보증금에 대한 법령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수입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는 일단은 뭐다? 33 초과예요. 박스가 숫자 배열이. 단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이 뭐야?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원칙은 33 초과예요. 그래서 박스 위에 이자 부분은 뭐라고 얘기한다? 간주임대료. 이게 수입금액이 된다. 이자를 별도로 계산한다고요.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아니라 이자, 보증금은 돌려줄 이거를 간주임대료다. 33 초과. 그래서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 규모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숫자, 이거 네 가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전세는 전체적으로 숫자 배열이 뭐야? 33만 사이 전세사로. 33 사이잖아, 숫자 배열이. 33만 사이 전세사로. 전세는 숫자 배열이 33만 사이라고요? 아, 이런 거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외우냐고요, 이거. 아, 33 사이 됐어요, 전세. 자, 지금 뭐 배웠다? 임대요. 그럼 밑에는 용어 정리. 주택 신축 판매업은 뭐야? 건설업이야? 신축 판매. 그럼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야.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사고 팔면 어디에 들어가? 상가를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어디에 들어가? 매매업. 아,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건설업. 이렇게 구분해. 건설업은 딱 하나야. 주택 신축. 나머지는 다 사고 파는 거는 매매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남편도 집이 하나 있어. 부인도 집이 하나 있다.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전체 소유 개념이에요. 남편도 집이 하나 있고 부인도 집이 하나 있다고요. 그럼 주택수는 몇 채야? 2채. 그러면 부인 거는 월세 받아. 남편 거는 전세 샀어. 남편 거는 전세 산다. 전세 줬어.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애들은 어디 가서 살아? 부인은 친정에 가서 살고 남편은 자기 집 가서 엄마 집 가서 살고 어디에 사는지는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그럼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 2채니까 전세를 물어보면 비과세 2채니까 3채부터 과세하잖아. 주택수는 전체 개념이 알아들었어요? 월세는 2채잖아.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전세는 3채가 안 되죠? 과세를 안 합니다. 주택수는 2채로 보는 거야. 전체 개념. 한 채 한 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